안녕하십니까. 팍팍 기부터 쏴드립니다. 활력맨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네. 감성과 마음을 나눌 주제가 있죠. 네네. 네, 그래서 바로 척추 질환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이 있는데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주 현대병이라 불리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점점 이러한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새바른병원의 김훈 원장 소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훈남 원장님, 김훈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네. 사실 척추의 구조부터 알고 간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전해드릴 수술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게 좀 딱 바뀌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척추의 구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원장님. 네. 우리 몸에 이제 그 기둥, 그러니까 지탱하고 있는 부분을 척추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척추 디스크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척추 디스크가 몸에는 있습니다. 지금 사진 자료화면에 나오시는 네. 것처럼 이 척추 뼈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게 예. 약간 파란새로 보이는 것이 보통 말하면 우리가 척추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척추 디스크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이 자체로 병이란 병용은 아니고 네. 정상적인 몸의 구조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디스크가 이렇게 지금 이 뒤쪽 여기가 신경인데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걸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저 빠져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고 빠져나온 이 빨간색으로 이 노란색이 신경입니다.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그런 허리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리 통증이라든지 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경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런 병을 일으키는 것을 보통 척추 디스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점점 좀 온도가 내려가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 허리 디스크 발병률이 좀 높아진다고 맞아요. 합니다. 일단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장님. 네. 네. 일단 척추 디스크에 아까 그런 모식도를 보여드렸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진단하고로는 MRI 화면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디스크입니다. 밝은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변성이 전혀 되지 않은 정상적인 디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뒤에 이 뒤쪽으로 이제 신경관을 통해서 신경이 내려가는데 전혀 눌리는 게 없는 이런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디스크에 어떤 뭐 압박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부분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아랫부분, 이 부분은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네.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허리 디스크로 인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튀어나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신경관까지 꽉 누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디스크로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병이 허리 디스크입니다. 네. 네. 저 정도면 많이 아픈 거죠. 네, 원장님.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아파가지고 뭐 움직일 때도 힘드시고 네. 그리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이제 신경마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운동도 잘 못하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희 주변에도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허리 말고도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병이 굉장히 또 많다고 합니다. 어떤 질환이죠? 네. 허리 디스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크 한 부분에 있는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을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네.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퇴행성 질환, 예전에는 뭐 노인성 질환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퇴행성 질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이 정상적인 척추관이 아까 이제 모식도입니다. 이게 신경에 내려가는 그런 척추관이 되겠고 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이 디스크고 이 뒤쪽은 뼈로 된 그런 구조물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신경과 그 신경을 싸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아주 쉽게 전선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이런 전선이 아주 이제 피복으로 쌓여 있고 이 안에 전선이 지나가는 요 겉에 있는 것을 피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주 이제 그 새로운, 그러니까 멀쩡한 그런 전선 같은 경우는 피복이 단단하게 쌓여 있고 그 안으로 지나다니는 이런 전선도 멀쩡한 네. 정상적인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마찬가지로 전선에 그런 피복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자체가 꽉 눌리게 되는데 어떤 원인으로 눌리느냐? 이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오면서 돌출되면서 눌릴 수가 있고 또 이 뒤쪽으로는 여러 그 척추 관절인데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라든지 아니면은 인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비유가 되고 그런 퇴행성으로 이렇게 커지게 됨으로써
척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꽉 눌리고 그러면은 전기가 잘 안 통하겠죠.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척추 이쪽에서 꽉 눌리게 되면 신경에서 잘 안 통함으로써 또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자, 사실 뭐 TV 보시는 어르신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시면서 맞아요. 네. 참 노화 누구도 거부하고 싶지만 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도 이런 어떤 변성이 진행된다는 거죠. 네, 네. 노화와 함께.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네. 원장님,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이 질환이 이 진행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뭐 준비된 자료 하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기계 같은 것들도 많이 쓰게 되면은 이게 막 닳고 이게 문드러지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로 네. 척추 자체도 우리 관절도 여러 가지로 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자료 화면 보시면은 지금 MRI 화면입니다. 맨 왼쪽에 그래도 약간 아주 초기의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 여기 이쪽 디스크 쪽과 여기가 사이가 좁아지는 게 보이시는데 네네. 이게 약간 더 진행이 되면 한 몇 년 정도 지나면서 아주 심해져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신경이 위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눌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위에서 이런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꽉 조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런 모습은 아주 많이 진행되어서 신경이 여러 부위에서 많이 눌리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비교를 하시면서 내가 허리 디스크인지 혹은 척추관 협착증인지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분법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 계속 들어보시죠. 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꼼짝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좀 협착증에 있어서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되면은 편하시네요. 신경이 약간 좀 눌리는 게 덜하기 때문에 좀 네, 편해집니다. 반대네요. 또 허리 디스크는 그 증상이 허리라든지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반면에 협착증에 있어서는 허리 자체보다는 엉치와 다리, 발 쪽이 아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앉아서 쉬게 되면은 이 신경의 압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더 네. 아프고 그런 반면에 협착증에 있어서는 오래 걷게 되면은 더 아픈 경우가 협착증의 대표적입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는 누워서 다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에 통증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딱 구분돼서 이것은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고 이것은 허리 디스크 증상이고 이렇게 딱 나눠져서 생기기보다는 네. 이게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마 지금 이제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 화면을 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그래 척추관 협착증에 가깝구나 또는 허리 디스크에 가깝구나 하고 조금 인지는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 더욱더 귀를 여셔야 될 것이 이제 이 양 질환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를 할 겁니다. 네네. 자,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대략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원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치료법에서는 그러니까 수술적인 치료와 또 이제 보존적인 치료 그렇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허리는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다. 수술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찜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만 가지고 그런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수술을 해서 물론 좋아지면 다행인데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의 단점, 그러니까 수술의 단점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네. 지금 이 간단하게 제목을 말씀드리면 경막의 유착 박리수 우리가 네. 보통 신경 성형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네. 이런 방법이 있겠고 또 내시경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위 내시경이라든지 네네. 대장 내시경처럼 그 부위를 직접 내시경을 보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네네. 있고 또 그 주위의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주사를 통해서 강화시켜주는 인대 강화 치료가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치료 방법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네네. 먼저 경막의 유착 박리술, 신경 성형술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시술 방법인가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저기 허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피부 이런 데도 상처가 생기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흉터가 남게 그렇죠. 되죠. 네. 유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착이 꼭 상처가 아니라도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질환에 있어서 그 신경 주위에 이런 흉터처럼 단단하게 꽉 조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유착을 경막외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경을 싸고 있는 그런 그 신경 싸고 있는 막의 바깥쪽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유착을 박리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네. 설명 들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 어떤 분들이 좀 받으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은 허리 디스크 또한 아까 말씀드린 초창화 협착증 또 수술이나 이런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신경 자체에 유착이 있는 경우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수술을 받은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가 수술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통증이 있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압박골절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생기는 그런 통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경우에 있어서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술 대상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언뜻 봐도 좀 장점이 많은 맞아요. 그런 시술법인 것 같습니다. 보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 계속 들어보시죠. 지금 이 시술 영상입니다. 그 엑스레이 상으로 우리가 지금 관의 움직임을 보면서 꼬리뼈를 통해서 이런 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게 위쪽으로 올라간 디스크가 있는 부위에 그런 주입하고 약물을 주입하고 있는데 아, 약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퍼지시는 네, 게 보이시죠? 네. 그게 이제 신경을 따라서 약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꽉 눌려 있던 신경을 관을 집어넣어서 뚫어주고 그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이런 유착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유착 박리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 국소 마취를 통해서 그걸 시행하게 되겠고 이건 또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있고 이런 아픈 부위 또 신경 그 자체에다가 약물을 주입하고 또 물리적으로 그 유착을 박리시켜 줌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술법입니다. 네. 네. 저는 뭐 무엇보다도 국소 마취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전신 마취하면 좀 무섭죠.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네. 또 많은 분들이 그 사례를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나와 비슷한 질병을 가진 분들의 결과는 어떠한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시술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많은 시술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42세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네. 네. 병원에 이제 오기 전, 그러니까 이런 발병이 심하게 되기 전에 한 8달 전부터 허리는 조금씩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면서 허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이고, 심하게 아프면서 양쪽 다리 쪽으로도 굉장히 심한 통증이 왔던 이런 경우였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검사상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을 했고 그리고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우리가 열 영상 촬영 소견입니다. 네.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이 있죠. 그러면 파란 것이 이제 온도가 낮은 건데요. 양쪽 다리 쪽으로 이렇게 파랗게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다는 거는 신경이 잘 가지 않고 또 혈액도 잘 안 간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한 이후에는 이렇게 양쪽이 다 따뜻하게 신경도 잘 전도가 되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는 이런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참 그 척추 질환으로 그 참 그 아픈 고통을 참고 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 네, 보니까 아마도 궁금하신 사항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나가 있는 상담 전화번호 열려 있거든요. 네. 전화 주시면 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앞서 알아본 것은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는 그런 시술 방법이고요. 네. 다음에 알아볼 게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떤 네. 시술 네. 방법인가요? 예, 말 그대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시술을 네, 하는 네. 겁니다. 그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이런 관을 집어넣어서 이런 그 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경막의 유착 박리술에서 약간 한 단계 더 발전된 그런 네. 시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경막의 유착 박리술의 그런 장점을 보여드리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하에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시술이 끝난다는 굉장히 굉장히 짧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어떤 다른 질병으로 있으신 경우, 특히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 있어서도 국소 마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네. 또 수술을 한번 받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수술 한번 받고 나면 수술 받으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네. 다시 수술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 후에 지속되는 이런 통증이라든지 저림 증상 이런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시술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막의 유착 박리술은 저희가 아까 그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간접적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네.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엑스레이 보면서 그러니까 관이 어디 있는지를 직접 보는 건 아니고 엑스레이 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막의 유착 박리술의 내시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하는 거 해보셨나요? 네, 혹시? 네, 네, 네. 해보시면 직접 그걸 영상을 보면서 네. 시술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부위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면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병 질환까지도 확실하게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장점이 있군요. 일단 네. 무엇보다도 정확성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원리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원리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 나가죠.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꼬리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얇은 관을 집어넣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내시경,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관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관이 레이저를 이렇게 주사를 함으로 해서 디스크 네.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어넣은 지금 노랗게 보이는 이것이 신경이고요. 그 아래쪽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디스크가 있는 부분에 이와 같이 직접 보면서 내시경을 쏨으로 해가지고 이 디스크 자체의 크기를 줄여주고 신경이 눌리는 거를 감소시켜주고 이렇게 바로 직접 보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술입니다. 네. 뭐 환자분들이 일단은 전시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만큼 정확하게 시술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좀 치료가 된 환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경우, 그러니까 특히도 이제 우리가 수술을 직접 할 때 장점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변을 직접 보면서 네. 바로 그 부분에다가 할 수 있다는 게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시술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네. 52세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지금 왼쪽 MRI 사진처럼 이 부분과 이 부분 여러 부위에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52세였는데, 그러니까 40대 때부터 계속 허리가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한 대원하기 한 2달 전부터는 엉치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져가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이 압박, 그러니까 신경을 놓고 있는 이 부분을 치료를 해서 수술하고 바로 하루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가 이렇게 걷는 것도 많이 호전이 되시고 또 네. 운동도 그 걷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었는데 매일 운동하실 정도로 많은 호전이 됐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또 한 가지 시술 사례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수술 후에 또 그 문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 나사못이라고 그러네요. 나사못 고정술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에는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을 하는 이런 수술을 예전에 많이 시행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3세 여자 환자분이고 40세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아주 심한 추간판 탈증증으로 허리를 수술을 했습니다. 네. 수술 후에 한 1년 정도는 괜찮으셨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더 아파오시다가 다리도 통증이 더 심해지시다가 아주 이제 한 3년째 정도부터는 아주 심한 통증이 생겼었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든지 또 MRI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나사못은 이건 결국은 우리가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MRI를 찍게 되면은 그게 간섭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병변이 잘 안 보이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MRI 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 않았던 그런 병을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이 부분을 보게 되니까는 그런 병변이 관찰되었고 이 부분에 치료를 시행했고
그 이후에는 통증이 많이 감소되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 모든 문제가 없었던 이런 아주 좋은 경우였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시술로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의 마음도 한결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막의 유착 박리술과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환자분들도 뭐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좀 복합적인 환자분의 경우에 있겠죠. 혹시나 네. 좀 몇 가지 시술을 함께, 뭐 두 가지 시술법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동시에 같이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말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환자분에도 다 똑같은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몸은 근데 똑같은 것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다르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환자분에서 이런 그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 가지고 디스크 자체에 압력을 줄여주는 그런 시술과 또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같이 함으로 해가지고 더욱 더 이제 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떤 시술법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경막의 내시경 시술은 꼬리뼈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것은 지금 옆에 부분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네. 허리의 옆에 부분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이 기구인데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는 아. 조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입니다. 네네. 이 기구를 엑스레이를 계속 보면서 주사를 놓고 그리고 그 디스크 자체에다가 이 기구를 삽입을 해서 네. 그걸 통해서 고주파를 발생을 시켜서 한마디로 디스크가 나와 있는 디스크를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발시킨다, 뭐 태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디스크 자체에 이제 압력을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꼬리뼈를 통해서 지금 이런 관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에 그 디스크 자체를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디스크. 지금 보이는 것이 튀어나온 디스크인데요. 네. 이것을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지금 내시경 화면입니다. 어. 내시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면은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효과를 이렇게 두 가지 시술 같이 해서 오히려 네. 더 좋아졌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술 사례도 많이 있겠죠. 예,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59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내원하시기 한 3년 전부터 그냥 허리 아프시고 양쪽 다리 쪽으로 이제 당기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리 디스크 증상입니다. 네. 네. 근데 또 이제 걷다 보면은 다리가 많이 당기고 아프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또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다른 병원들에서 이런 퇴행성 관절이다, 이제 연세가 많아서 그러시다. 이런 거 듣고 뭐 물리치료 받으시고 약 드시고 주사 치료만 하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병원에 오셨는데 저희가 감사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가 동반된,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이 되었고 네.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을 하고 그 부위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협착증이 있는 부분에 견막의 내시경 시술을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로 인한 증상, 그러니까 허리와 다리 통증이 전부 다 없어져서 아주 편하게 지내시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네. 네. 또 또 다른 한 가지 사례군요. 사례는 네. 34세,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그러시네요. 환자분이죠. 예. 지금 저희 요새는 이제 아까까지는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네, 그런 네, 분인데 네. 요새는 이제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젊은 분들에 있어서 이런 디스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34세, 네. 네. 이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기 한 3년 전부터 허리 통증 지속적으로 있으셨는데 오시기 한 5일 전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아주 심하게 허리 통증이 발생이 되고 네. 또 다리 쪽으로도 통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MRI 보시면은 여기 요추에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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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걸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으신 분들의 디스크 자체 그 안에서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신경을 꽉 누르고 자극을 하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그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을 하고 또 이 뒤쪽으로 들어와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그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시술 하루 만에 바로 이제 이런 통증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퇴원했던 이런 경우입니다. 네. 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가요? 네. 세 번째 방법이군요.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 네. 인대 강화 치료라는 시술법인데 네. 어떤 분들이 좀 치료하면 이것이 좀 적합한 시술 방법이 될까요? 예.
그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인대 강화 치료는 이 척추가 여러 그러니까 관절과 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 관절은 이 부위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런 인대를 강화함으로써 그런 병을 좀 더 완화시켜주고 네.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디스크, 허리라, 목 디스크, 또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그런 다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다시 아프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척추의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이 인대 강화 주사 치료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또 척추 인대 강화 치료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대 강화 치료는 그런 병 자체에다가 그 부위에다가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자료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허리 인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척추, 그러니까 몸의 기둥은 뼈와 디스크, 또 그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 그리고 네. 또 그 뼈와 디스크들을 연결해주는 인대와 여러 가지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뼈 자체와 또 목 그런 근육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주사 치료, 그러니까 인대 강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약해진 허리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대가 강해지면은 그 척추를 더 튼튼하게 붙잡을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래서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는 이런 개념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병원도 마찬가지로 물론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가능하겠고 간단한 주사요법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후에 바로 그날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환자에 있어서 지금 왼쪽이 아까 말씀드린 열 영상 사진인데 네. 이 척추 주위에 인대 강화 치료를 받기 전에는 온도가 낮은 이런 점을 볼 수 있는데 인대 강화 주사 치료를 받은 후에 이쪽이 다 약간 색깔이 변하시는 네, 이걸 확연히 볼 수가 차이가 있겠죠. 나네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전반적인 허리 통증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제 주변에 좀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저 모습을 봤더니 놀랐어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시술이 이루어져서 다 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 그 정도였는데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또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양쪽으로 있는 양쪽으로 시술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절에 인대가 있는 부위에 주사 바늘을 집어넣고 이 주사 바늘에 각각 그 약해진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이런 주사액을 집어넣어서 네. 직접 그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이런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또 이 치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네, 평소에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죠? 그 선생님 바로 훈남 선생님, 네, 새바른병원의 김훈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수술이 두려워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미뤄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저희 방송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는 둘이 활력을 쌓아드리면서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팍팍으로 가요. 시작! 네. 팍팍!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